네, 이번 시간은 취업 원포인트 레슨 시간입니다. 네, 우리 취준생 여러분들 취업 때문에 고민이 정말 많으시죠? 맞아요. 네, 취업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이번 시간을 통해서 풀어드리겠습니다. 네, 취업 원포인트 레슨 정말 진심으로 우리 구직자분들을 응원하고 따뜻한 메시지 전해주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취업 보객이 카페 이희정 멘토와 함께하겠고요. 이지연 캐스터도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고민 많은 우리 취업 준비생 여러분들 어디다가 물어봐야 될지 정말 고민 많으셨죠? 네. 예. 자, 취업 원포인트 레슨에서는 다음 취업 보객이 카페창을 열어놓고요. 네. 취준생 여러분들의 고민을 받고 있습니다. 자, 카페 들어오셔서 왼쪽을 보시면 취업 Q&A라고 여기 보이실 겁니다. 이곳에 궁금한 점, 고민거리를 올려주시면 우리 고민 해결사분이 읽어보시고 그에 맞는 해결 방안, 정확한 정보를 제시해 주실 겁니다. 네, 자 이번 주에는 또 어떤 고민들이 올라와 있을지 궁금합니다. 또 이걸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 주실지도 궁금한데요. 자 소개해 주세요. 네, 152만 취업 준비생들의 공간이죠. 다음에 취업 보객이 카페와 함께합니다. 취업 원포인트 레슨 오늘은 어떤 고민 올라왔는지 살펴볼 텐데요. 제 눈길을 끈 제목이 하나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이 자소서 항목과 동일할 때 똑같이 내면 안 되겠죠? 이런 질문이었는데요. 같은 기업을 두 번째 지원하신다고 하네요. 뭐 이런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런데 운이 좋으셨는지 지난번 자소서 항목과 동일하게 나왔다라고 합니다. 이럴 경우에 지난번에 냈던 자소서 다시 쓰면 안 되겠죠?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그때 서류 통과를 하셨나 봐요. 그래서 그런지 이게 잘 썼다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은데 만약 다시 작성을 한다면 이 소재만 같게 작성을 해야 할지 아니면 완전 새로 써야 할지 이런 질문을 주셨네요. 그러니까 같은 기업에 지금 두 번째 지원을 하시는 겁니다. 재수를 하시는 건데 그래요. 다시 지원하는 만큼 정말 얼마나 가고 싶은 기업이겠어요. 네, 그만큼 그렇습니다. 절실하다는 건데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저도 공감이 갑니다. 맞아요. 일단 서류가 됐다는 얘기인데 네. 그러면은 그때 잘 썼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일단 서류가 됐으니까. 그렇죠. 그럼 이번에는 근데 그대로 쓸 건지 아니면 좀 다르게 쓸 건지 그런 네. 고민도 참 많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멘토님? 네. 네, 아무래도 자기소개서 작성하는 게 부담이 되다 보니까 이런 네. 질문을 하는 것 같아요. 세 분은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한테 먼저. 네, 그래요. 개인적으로 잘 썼기 때문에 잘 이렇게 통과가 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쓰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좀 지원서를 내고 나서 두 번째 통과하신 거라고 하니까 적어도 상하반기에도 6개월 그리고 어쩌면 1년까지 시간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 공백기 이후에 뭐 다른 점이 있다는 걸 좀 써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저도 완전히 동감을 하는데 잘 썼으니까 일단 그 바탕은 두되 그렇죠. 그동안에 내가 이런 걸 준비를 했다. 더 절실해졌다. 난 이렇게 더 좋은 사람이 됐다. 이런 걸 좀 추가하면 좋지 않을까? 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두 분 네. 의견 다 조금 보완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신데요. 네. 아무래도 두 번째 지원하는데 동일한 것들을 제출한다면 기본적으로 생각해도 이 지원자가 그동안 노력을 안 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할 것 같아요. 먼저 서류 통과를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검증받은 자기소개서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일단은 면접에서 불합격했기 때문에 다시 지원하는 건데요. 그렇다면 면접에서 강한 인상을 남기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무래도 자기소개서에 조금 더 강한 인상을 남길 수 있는 부분을 심어놔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면접 질문에 좀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자기소개서에 그 내용을 좀 집어넣을 수 있도록 좀 수정하는 것들이 조금 추천하고 있습니다. 네. 또 말씀 주신 것처럼요. 두 번째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공백기가 있어요. 그만큼의 시간 동안 내가 무엇을 더 보완했는지 어떤 것을 더 했는지 아무래도 정체되지 않았다라는 것들을 좀 어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1년 동안 보완된 게 있어야 되는데 네. 뭐 1년 동안 살만 쪘다. 그러면 뭐 안 됩니다. 안 되죠. 이제 우리 홍선혜 씨가 아무래도 이제 취업정보센터의 이제 여신이다 보니까 아유. 다 맞추셨습니다. 수정 보완이 필요한 걸 정확하게 맞추셨어요. 맞습니다. 예. 그에 보니까 성장 과정 이런 항목에 대한 질문도 구체적으로 있었던 것 같은데 성장 과정 같은 거는 사실 새로 작성할 수가 없잖아요. 지난번 지원했을 때 지금 지원할 때 뭐 성장 과정이 변한 건 아니니까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아무래도 성장 과정을 잘 작성해 주셨다면 네. 그대로 좀 작성을 하셔도 좀 무관합니다. 아무래도 기업에서 두 가지 모두 출력해놓고 비교를 하는 건 아니고요. 네. DB를 가지고 지원했다라는 기록은 남지만 그 내용 자체를 세심하게 비교하진 않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장 과정을 잘 작성해 주셨다면 그 부분은 좀 그대로 두시되 네. 다른 부분을 좀 추가하고 보완하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고요.
거고요. 다만 이제 기존에 지원했던 사실은 남아있기 때문에 면접을 위해서 지난번 이후에 변화된 모습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비는 좀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인사 담당자들도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내가 인사 담당자면 뽑을지 안 뽑을지 어떤 질문할지 이렇게 입장을 바꿔 좀 생각해 본다면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서류 통과가 돼서 면접관이 지난번 이후로 뭐가 바뀌었냐 이렇게 말하면 제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펀치라인 정도 하나 날릴 수 있는 그런 답변을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준비하셔서 면접 통과하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질문도 살펴보죠. 네. 이번 질문은 면접 스터디에 대한 질문을 좀 골라봤습니다. 면접 스터디 언제부터 시작하는 게 맞는 건가요? 이렇게 올려주셨는데요. 서류 합격하고 직무 적성 검사까지 합격해서 준비를 하는 게 맞느냐 아니면 학교 다닐 때 미리미리 경험해보면서 면접 스킬을 쌓는 게 좋은 건가요?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4학년이라고 하시네요. 아이고, 어떻게? 4학년. 네. 불이 떨어졌네요. 네. 면접 준비 언제부터 하는 게 좋은지 물어보셨는데, 그래요. 사실 면접 스터디, 일찍 하면 할수록 좋지 않을까? 그렇죠. 사실 그런 생각도 드는데, 면접만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게 아니라 서류도 있고요. 각종 자격증 스펙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면접 스터디 딱 언제부터 하면 좋을지 이게 좀 고민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뭐 서류 합격 발표 나고 나서 일주일 안에 면접이 진행되는 것도 너무 빠르니까. 그럼 너무 네. 빠른데요. 예. 그런 경우에 정말 촉박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맞아요. 예. 또 서류 시험 지원 시기에는 또 서류 준비하기 바쁘고. 그렇죠. 우리는 이렇게 바빠야 됩니까? 네. 네. 취업준비생이 너무 바쁜 것 같아요. 특히 참고로 저는 4학년입니다라고 작성해 주셨는데요. 네. 아무래도 내년 2월 졸업의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한 학기 동안 취업 준비를 안 하신 분들도 있어요. 네. 그러면 지금 시기에 이제 친구들이 많이 떨어지거나 하다 보면 내가 발등이 떨어져가지고 뭔가 해야겠다라는 생각에 이런 질문을 주시는 것 같아요. 일단 면접 스터디는요, 요즘 거의 필수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지원자들이 이런 면접 스터디 연습을 하는데요. 아무래도 기본적으로는요, 서류 작성을 할 때부터 준비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서류를 작성하면서부터 면접을 위해서 어떤 질문을 받아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답변을 해야 되는지 좀 작성해 주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아무래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서류와 면접 사이의 기간이 좀 촉박하기 때문에 좀 부담이 되는 부분도 있는데 합격하지 않았는데 준비하기는 사실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부담을 가지거나 아니면 잘 못하는 현실이 좀 있죠. 그래서 먼저 4학년이라고 하셨으니까 기본적으로 아직 여유가 있다면 면접 스터디보다는 취업 스터디를 운영할 것을 좀 제가 추천해 드립니다. 네. 그래서 취업 스터디는요, 서류부터 인적성 면접까지 전체에 대한 스터디를 하는 부분인데요. 네. 차근차근 준비를 좀 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면접 스터디는 언제 하냐라는 거냐면 서류 합격이 되고 나서 보통은 만약에 삼성을 합격했다라고 하신다면 삼성 면접 스터디 모집 이렇게 해서 삼성을 지원하는 분들끼리 이제 모의 면접을 한다던가 이런 부분에 실전 연습을 하는 게 바로 이제 면접 스터디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방학이나 학기가 시작이 되면 전체적으로 서류부터 준비를 함께 할 수 있는 취업 스터디를 일단은 운영을 하시고 그게 좋고요. 서류 합격이 되고 나면 그때부터 면접 스터디를 하는 게 좋다. 이런 조언이셨습니다. 그렇죠.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네, 혼자가 아니고 함께해서 더 든든하잖아요. 하지만 멤버를 또 잘 선택하고 꾸준하게 운영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셔야 되겠습니다. 네. 또 다른 취업 준비생들의 궁금증도 살펴볼 텐데요. 세 번째 질문은 연봉에 관한 질문을 좀 골라봤습니다. 네. 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희망 연봉 쓰라고 하는 기업들이 가끔 있잖아요. 조금 쓰면 조금 주고 많이 쓰면 많이 주나요? 너무 적게 쓴 것 같아서 좀 신경이 쓰여요. 이렇게 질문 주셨는데 정말 좀 너무 적게 쓰면 자신이 없어 보이기도 하고 너무 많이 쓰면 너무 과대평가 나를 혼자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기업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걱정도 할 수 있을 것 저는 같아요.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어차피 자기네들 다 정해놓고 있어요. 예, 뭐 그렇죠. 정다고 적혀주는 것도 아니고. 그래요. 의도도 예. 좀 궁금하긴 하고요. 정말 현실적인 질문이에요. 희망 연봉에 대한 고민인데 많이 쓰면 물론 좋죠.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좋지만 사실 현실감이 좀 떨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어차피 좀 안 좋게 볼 것도 같고. 연봉은 정해져 있는데 그렇죠. 저는 궁금한 게 왜 이런 질문을 하는 건지 의도가 궁금해요. 또 왜 이렇게 물어볼까요? 아무래도
아무래도 연봉이 정해져 있다고는 하는데요. 네. 어느 수준이 정해져 있지 이제 1, 200 정도의 차이는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물어보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 친구가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를 하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부분도 좀 확인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희망 연봉은 참 민감한 질문인데요. 맞아요. 아무래도 대기업보다는 이제 중견, 중소기업, 외국계 기업에서 좀 많이 질문을 하고 있고요. 네. 많이 작성하면 아무래도 많이 받을 수 있으면 가장 좋겠지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무래도 회사에서 지급 가능한 법인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조율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채용 과정에서 조율을 할 텐데 그러다 보면은 내가 다니면서 이만큼 못 받았네라는 걸로 좀 퇴사를 할 수 있는 확률도 높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이제 많이 쓰는 지원자에 대해서 조금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 규모나 업종에 따라서 이제 대략적인 연봉을 좀 확인을 한 다음에요. 좀 주변의 지인이나 아니면 요즘에는 인터넷에도 많이 나와 있으니까 그런 부분 좀 확인해 주시고요. 평균 연봉에 준하는 희망 연봉을 좀 작성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네. 하여튼 뭐 적정선. 네. 그 회사가 보통 연봉이 적정선. 그 신입사원이 보통 한 4천이다. 그런데 뭐 한 1억 적고 그러면 안 되겠죠. 아이, 그죠. 한 5천 정도는 적정선. 네. 줘도 되지 않을까요? 예, 희망 연봉이 높은 경우 회사에서 물론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지원자의 경우에는 또 만족도가 저하되면은 이게 또 퇴사로 이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적정선 찾는 게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일반적으로 희망 연봉을 기재한다고 하더라도 기존 회사의 직원 수준과 조금 맞아야겠죠. 네. 그런데 평균 연봉에 준하게 작성하세요라고 하면 그대로 작성했다가 또 조율이 되면 낮아질 수도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추천하는 거는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는 좀 높여 쓰셔서 네. 적정선. 더 받으시면 좋고 아니면 조금 조율되더라도 그 폭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 정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추천하고 있습니다. 네. 또 하나 주의해야 되는 거는요. 네. 바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너무 낮게 작성하면 이제 또 본인에 대해서 과소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낮게 작성하는 게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의외로 사회초년생 같은 경우에는요. 본인이 한 달에 얼마 정도를 소비를 한다라는 개념으로 그렇죠. 그동안 용돈이 좀 작았었잖아요. 개념이 그래서 좀 약하죠. 네, 그래서 이만큼은 받아도 다닐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낮게 작성하는 친구들이 네. 있어요. 그렇지만 회사에서 그렇다고 해서 더 주겠다라는 얘기는 또 안 하죠. 아무래도 회사에서는 적게 또 부른다면 그만큼의 또 좋은 인재를 또 활용할 수 있는 기회라고도 생각될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낮게 작성하면 첫 번째로는 회사가 이 친구가 능력이 없어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의심을 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회사를 다니다 보면은 다른 직원들의 연봉을 좀 확인하게 되면서 내가 이만큼 받고 다녀야 되나라고 하면서 소가리를 좀 하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질문해 주신 분도 제가 너무 적게 적지 않았나요? 라는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그래서 회사를 다니면서 불만이 생기지 않도록 하시는 게 좋고요. 특히 초반에 본인이 된 연봉에서 이제 이직을 할 경우에는요, 그걸 훨씬 더 높여주는 거에 좀 한계가 있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적정선을 꼭 작성해 주시는 것을 제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너무 낮게 적어도 너무 높이 적어도 안 되는군요. 적정선을 잘 찾으시는 게 바로 이 희망 연봉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자, 모든 취업 준비생들이 고민이 해결되고 취업이 되는 그날까지 취업 원포인트 레슨 계속 되겠습니다. 네, 질문 많이 남겨주시고요. 또 저희 모두 또 고민하고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이희정 멘토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지영 캐스터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우리는 취업 준비생에게 힘이 되고 싶었고 그들이 든든한 사회의 일꾼이 되길 바랬습니다. 스펙보다는 진솔한 능력으로, 학벌보다는 뜨거운 열정으로, 성공 취업의 길라잡이로, 고용률 70% 달성의 그날까지 우리는 취준생의 버팀목이 되고 싶었습니다. 취업, 우리가 가장 잘하는 일이니까요. 성공 취업의 길이 시작됩니다. 취업정보센터